일단 수업 페이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REPL IT 하나 띄워주시고 새로 자바로 create REPL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띄워놓고 보시면 왼쪽에 파일스라고 있죠. 이거는 열려있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누르시면 다시 없어지고 안 보이시면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main.java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create java만 했는데 여기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런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콘솔 있죠. 콘솔에 해당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코드를 뭐라고 썼길래 콘솔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툴이라 좀 걸립니다. 코드를 툴 자체가 읽어 드린 다음에 결과를 콘솔에다가 도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까지는 다른 언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죠? 이 안이 내용을 바꿔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실행 버튼 눌러보세요. 안에 내용 바꾸시고 눌러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쌍따옴표 안에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네, 한 번씩 다 바꾸고 실행해 보셨나요? 네, 그렇죠. 저도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은 이 페이지가 예전에 패치가 되기 전에는 헬로 월드 위에 빨간 줄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메시지는 그냥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 중이다 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빨간 줄이 다 나왔다면 좀 이거는 유심히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일단 main.java 얘는 하나잖아요. 일단 이 파일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바꾼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서 우클릭을 하거나 이 점 3개를 누르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 리네임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M에서 소문자 M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소문자 main.java 이것도 안돼요. 근데 여기를 실행했을 때 얘는 되잖아요. 에러 없이. 이게 되는 이유는 온라인 툴이라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툴에서는 이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main.java 이거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바꿔서 이 안에서만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만 작성을 해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new 파일 또는 add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add 파일 해서 뭐 main2.java 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안됩니다. 에러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메인 2.자바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돌아가지 않는 환경이라. 이거는 여기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박스를 누르면은 여기에 디폴트 네임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크리에이트 자바 하면은 알아서 정해주는 게 URL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랑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URL 하나당 main.java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코드를 추가로 작성하고 싶으시면 create를 하나 더 하세요. 그 방법은 이 수업 페이지로 와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 버튼 누르고 create 하시면 됩니다. create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URL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beneficial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플럼프라고 써져 있어요. URL 다른 게 두 개 생기는 거니까 연습장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따로 메모장에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디폴트 네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저는 자바 첫 시간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다른 곳을 클릭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main.java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블럭을 클릭한 다음에 디폴트 네임을 바꿔야 돼요. 다른 무언가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URL을 바꿔줍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왼쪽에 메뉴, 이게 메뉴예요. 여기서 myReference 클릭해 보시면 자바 첫 시간 출력 1분 전에 저장한 거 보이시죠? 여기로 다시 들어와 보시면 저장했던 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한 다음에 꺼버리면 변경사항이 저장될 수가 있어요. 그냥 원상태를 저장하고 싶다면 디폴트 네임을 바꾼 다음에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myReference에 접근했을 때 다른 쪽이라 하면 다른 탭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myReference 누르신 다음에 접근을 했을 때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탭에서 저장한 걸 열람을 했죠. 다시 뒤로 가기를 하면은 URL이 다르죠. 여기 디폴트 네임도 다르고 이거는 다른 연습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수업 페이지에 다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밑에 열립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용하는 연습장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고를 해드리자면 지금 자바를 공부하러 왔잖아요. 자바는 기본적인 내용이랑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거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언어도 가지고 있죠. 뭐 기본적인 내용의 출력, 변수, 함수, 조건문, 뭐 반복문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내용이에요. 다른 언어도 뭐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도 다 합니다. 대신에 특징적인 내용은 이거는 자바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잖아요. 네,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라서 가지는 특징일 뿐이지 자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 심화적인 내용인데 객체, 리스트, 클래스, 상소, 인터페이스, 이거는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 계속 봐주시면 돼요. 이 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랑 특징적인 내용을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거는 시간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 투자를 자바 1에서 자바 2까지 수업이 있잖아요. 이제 연계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바 1에서 2 쭉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시간이나 노력 투자를 8대 2 또는 7대 3 정도로 할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특징적인 내용을 공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 더 주가 돼야 돼요. 기본이 받쳐 있을 때 특징적인 내용을 하면 그나마 할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루는 출력, 그 다음날은 변수, 그 다음날은 함수, 그 다음날은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날은 객체,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활용한 걸 특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 수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자바로 간단한 게시판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한 게시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카페나 블로그처럼 뭔가 글을 쓸 수 있고 정보를 볼 수 있고 회원 관리 이런 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건 필요하고 이거 하려면 무조건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기본적인 부분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언어를 하셨어도 이 자바 문법에 맞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되어야 나머지가 그나마 할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전략은 이 기본을 많이 다룰 겁니다. 시간 투자를 꽤 많이 할 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내용이랑 게시판 만들기 할 건데, 이거 말고 DBMS든 SQL, JSP 이런 거 공부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이 자바 기초 기본적인 내용은 한 번 더 봐주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복습 겸 풀코스 넘어갈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투자라면 보통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주말 토요일이잖아요. 평일에 남는 시간 동안 하루에 최소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초반에 특히 수업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이 나중은 특징적인 부분을 다룰 때를 말합니다. 나중에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 객체를 배우고 있는데 완성된 게 없어갖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시 기본을 보고 있다. 그냥 객체 따라가기도 벅찬데 여기에 투자할 시간은 더 모자라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 문법 연습 많이 할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는 거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외형이에요. 모양. 클래스 메인에 네, 이 중괄호를 제가 썼는데 괄호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괄호는 모양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걸 외우라가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두 줄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대신에 이게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이 메인과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다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메인도 똑같이 있고, 근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들여쓰기죠. 잘 보시면 두 번째는 제가 스페이스바 두 번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줄은 안 했잖아요. 이거는 짝이 되는 중괄호가 각각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여쓰기는 인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까 리플에서 보셨죠? 세팅에서 인덴트 보이시죠? 이게 들여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들여쓰기는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가 중괄호 기준으로 한번 감싸졌기 때문입니다.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줄은 한 번 중괄호에 감싸졌으니까 한 번 들여쓰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첫 줄은 중괄호에 쌓여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게 누군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짝이 맞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랑 짝이 되는, 여기 보시면은 짝이 되는 음영이 되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음영이 되는 것끼리 짝인데 여기서 하나를 지우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일단 안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메인 안에 내용을 썼어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답은 없죠.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두 번 들여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얘 안에는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중괄호가 두 번이고 두 번 감싸져 있잖아요. 안에 들어갈 내용 입장에서 보면 중괄호가 몇 개로 쌓여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해주면 되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초반에 기초 하실 때 들여쓰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안의 내용이 지금은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뭔지 몰라도 모양을 지켜야 됩니다. 모양만 지금은 눈에 익히시면 돼요. 네. 들여쓰기를 안 해도 실행이 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온라인 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툴에서는 그 줄정렬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 줄정렬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안 지켜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 되셨나요? 답이? 네. 이거는 단축키 같은 것들은 수업을 더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지켜도 코드는 문법이 맞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독성 같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모양 익히셨으면 이 안의 내용은 출력문이라고 해요.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한 문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출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출력은 여기서 보시면 프린트죠. 출력기죠. 우리 뭐 문서 같은 거 출력할 때 프린터 이렇게 할 때 그 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웃. 이 시스템 아웃은 모니터를 뜻합니다. 모니터 이 한 줄 써주면 한 줄은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데 이 한 줄 자체가 출력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제가 다시 코드를 바로 잡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행 버튼을 눌렀거든요. 모양을 비교해 보시고 한 줄이 그대로 출력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질문. 질문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코드를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출력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콘솔에 결과를 보시면은 헬로 월드라고 나와 있고 이 한 줄 전체가 출력이 안 됐잖아요. 뭐 시스템 아웃부터 해서 세미콜론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자, 이 한 줄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면 콘솔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쌍따옴표 안 내용만 나왔죠. 내가 뭔가 이렇게 쓰면
쌍따옴표 안에 내용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추예요. 여기까지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초반에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성만 하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요? 처음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중괄호가 두 개 감싸져 있죠? 들여쓰기, 이거 밑에 줄을 쓸 때마다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중괄호였죠? 몇 번 감싸졌느냐? 얘 입장에서는 중괄호가 두 개잖아요? 두 번 감싸졌으니까 두 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썼다고 해서 중괄호로 한 번 더 감싸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안 내용을 바꾸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을 때 잠시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기 줄 보이세요? 네, 이 줄은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줄은 들여쓰기 교정해주는 줄인데 들여쓰기 몇 번 해야 된다 알려주는 줄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빠졌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짝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한 번 더 들여쓰기 한 게 아니라는 거. 참고로 여기서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2개예요. 세팅스에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똑같이. 자, 스페이스바 인덴트 타입을 스페이스바로 하고 사이즈는 2칸으로 하겠다 라고 설정한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시간을 들였는데 혹시라도 타이핑 하실 때 좀 버벅거리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이핑 클럽 있잖아요. 타이핑 정글, 이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 따라오시려면 타자 연습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안의 내용을 바꿔서 하이 1, 하이 2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런 버튼 누르면 뭐라고 나올지 한번 다 같이 예상해 봅시다. 네, 실행 한번 해보죠. 네, 결과가 어떻죠? 여기 보시면 위에 하이 1, 하이 2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안에 있는 하이 1, 하이 2가 나왔구나. 쌍따옴표 안에 내용이 나왔구나. 하나 더. 그리고 이 순서대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실행해 보시면 알 텐데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구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토대로 했으니까 콘솔에 나왔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연습하면 내가 이렇게 쓰면은 콘솔에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여기서 ln 보이세요? ln은 라인입니다. 라인을 의미해요. 한 줄, 한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 1 옆에 하이 2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이 밑에 바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하이 2를 출력하는 프린트에도 ln이 붙어 있죠. 각각 이 한 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콘솔 커서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하이 2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밑에 하이 1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위에 두 줄 모양, 그리고 중괄호 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괄호 기준으로 몇 번 감싸졌는지 구조 확인하는 거예요.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들여쓰기 맘대로 하거나 아니면 세미콜론을 빠뜨린다거나 깜빡하고. 근데 여기서 세미콜론은 해당 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로 치면은 온점 같은 거예요. 온점.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이런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깐깐합니다. 내가 이 표현을 끝냈다면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얘는 메인 클래스예요. 이름 그대로 메인 클래스라 하고요. 여기 밑에는 메인 메서드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메인이니까. 메인이랑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이 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문법 선생님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및 툴에는 문법 선생님이 메서드 안쪽을 이렇게 한번 싹 훑어봅니다. 그래서 문법에 맞게 쓰면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문법에 안 맞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 겁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기 전에 지금 올바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는 여기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에 클리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지워집니다. 한번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클리어라고 입력하든가 이 버튼을 눌러보든가. 네, 하셨으면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에러가 났어요. 아까 하이 1, 하이 2가 나왔던 거랑은 다르게 결과가 다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제일 안 하는 건데 이 에러 메시지를 안 봐요. 이 에러 메시지를 안 봅니다. 이거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툴에서 알려줍니다. 버전이 이게 높아질수록 사람에게 친화적이라 더 자세하게 오류 사항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보고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다시 이 코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코드만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초보자 입장에서.
어디서 틀렸는지는 얘가 알려주죠.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와 숙련자 마찬가지인데 이 에러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파악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뭔지 그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에러 메시지는 제가 지금 해설해 드릴 건데 main.java 라는 파일의 네 번째 줄에 에러가 발생했다 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러 메시지 상세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코드로 돌아가 보면 main.java의 네 번째 줄 이쪽쯤에 있다, 이쪽쯤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다시 보시면 세미콜론이 빠져있죠. 그러면 다시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실행이 안 되네 하고 코드로 오시면 안 됩니다. 문장이 짧은 건 지금 이렇게 문장이 짧은 거는 해석이 쉬워요. 근데 말이 길어지는 건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구글에 붙여넣기만 해도 뭔지 나옵니다.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화면 봐주세요. 여기 에러 옆에 이거 전체 다 하셔도 돼요. 이것만 따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컨트롤 C가 안되니까 우클릭하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구글을 열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자바 뒤에 붙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해도 이 먼지 다 친절하게 나옵니다. 구글링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막 좀 더 자세하게 자바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쉽게 찾았는데 이런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책보다는 이 에러 메시지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콘솔에서 뭐라고 하는지만 봐도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기타 문법은 기타 다른 문법은 저랑 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거는 어떻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많이 실행해 보는 것이고요.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얘가 뭐라고 하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구글이 개발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 시작은 여기 에러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문제점 파악을 에러 메시지에서 하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에러 메시지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부분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후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구글링 하는데 이 글을 하나 찾았어요. 글을 찾았는데 딱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찾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해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실래요? 에러 메시지를 복사 붙여넣기 해보실래요? 구글링에 이 화면까지
일단 보여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다 화면 나왔나요? 여기까지? 네. 네,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네, 여기 첫 번째 글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첫 번째 글 들어와 주세요.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뭐 되게 알아보기 힘들게 나와 있다고 가정하에 컨트롤 누르시고 F 한번 눌러주세요. F 누르면은 여기에 다시 컨트롤 V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이라이팅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 쓰시면 되는 단축키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세미콜론이 필요한 곳에 없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그냥 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뭐 에러나 문제에 관해서 개발자들끼리 토론하는 커뮤니티 같은 그런 사이트예요. 이제 이거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사이트입니다. 근데 영어로 된 사이트라고 해도 우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누르면 웬만하면 다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개발이나 뭐 문법 공부하시면서 많이 쓸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로 와서 쇼 파일에 메인 자바 누르고 전부 다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제 복사 붙여넣기까지 했으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앞에 초록색으로 슬래시 2개가 있죠? 그럼 그냥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은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주석이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결과가 남아있죠? 일단은 지워봅시다. 문제를 푸시면은 여기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실행을 눌러보면 이 코드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관계를 유추를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코드에다가 옮기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문제의 조건을 다 맞추셨다. 그러면 다시 수업 페이지로 와서 남은 문제 풀고 다 푸셨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code.org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 중에 모르겠다 싶은 부분 있으세요?
네, 어떤 거세요? 문제 정답이 네. 아, 어디 문제 정답은 제가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부여해드리고 할 거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출석 부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질문. 여기